보름 넘게 지금 잠행 중이죠. 김남국 의원 어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잠깐씩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번엔 당당하게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에게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해온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안산 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찍힌 김남국 의원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자격도 잃은 지 오래고 그리고 정치 생명도 이미 끝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정치 생명을 이미 잃었어요. 더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국민의 혈세가 하루하루 투입되는 거 말고는. 무소속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신인의 소속이잖아요. 예. 지금의 잠행과 시간 끌기는 철저히 이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비호 아래, 묵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정치인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을 밝혀줘야죠. 최병우 의원님, 그동안에도 김남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드나든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좀 숨어 다니고 뭔가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이번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 찍혔습니다. 근데 숨어 다녔던 것인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5월 18일에 그 가평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었잖아요. 네? 뭐 그때도 보니까 뭐 강원도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뭐 그때 이제 뭐 신부님 만나기 위해서 그 가평휴게소에 들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택 안산 단원을의 자택과 그 본인의 사무소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그러니까 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역구에서는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지지층들과는 아마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본인과 뭐 통화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계속 그 본인 지역구 활동은 그래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국회에 안 나오는 문제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인데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어저께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윤리특위 자문위로 넘어갔으니까 자문위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한번 그 반론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런 즈음에 본인이 그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 어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김남국 신속 징계 합의를 했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그런데 지금 변재일 국회 윤리위원장 민주당 소속인데요. 박덕흠, 윤미향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동안에 처리할 생각도 하지 않더니 지금에서야 갑자기 박덕흠, 윤미향을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저렇게 되면은 뒤로 점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과연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의지가 징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인데요. 장동영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대표까지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윤리위에 직접 민주당도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실제 징계를 하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부터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뭐 자문위 과정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직접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모든 절차 다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는 뭐 다른 의원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의원의 임기를 최대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신정훈 의원님 어떠세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특위의 제소까지 우리가 합의한 마당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그 심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또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절차라든가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그야말로 날림 심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공평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 코인에 대한 거래 그 자체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또 상임위 이 활동 과정에서 그런 이 사적인 어떤 그 활동을 했느냐 세 번째로 입법 로비하고 이 연관이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객관적인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개는 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코인 이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드러나야 될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마치 정해져 있는 절차도 다 생략하고 바로 하자 하는 것은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윤리 규정을 보면 되게 내로남불이에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기되는 문제도 김남국 의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윤리에서 이 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전혀 심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내로남불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서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윤리 규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언론에 의한 정치권에 의한 이런 의혹 제기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 앞으로 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좀 확인돼야 될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결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감싸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어떤 이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외관상 보면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1년 이상 묵혀놓았던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왜 이제 와서 먼저 이 김남국보다 먼저 하자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묵혀왔던 거 먼저 하다 보면 김남국 의원이 뒤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회부를 하는데 한 10일 정도 주고 또 더 시간이 필요하면 또 10일 더 주면 되고 30일, 60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태여 30일 줘야 한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절차의 공정성, 물론 절차 지켜줘야죠. 그렇지만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가 이제 저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민주당이 김남국 사태, 코인 사태의 심각성을 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충 묵힐 거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친 이재명계 중에서 가장 핵심 아닙니까?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시간 끌게 하면서 가다 보면 묻힐 것이고 결국은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우석수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제명이 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제명 자체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하필이면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그러면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느냐.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게 39건입니다. 김남국 의원 건. 그러면 38건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덕흠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보다 훨씬 더 먼저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처리 안 해요? 그걸 한꺼번에 하자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박덕흠 의원 건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현안이 돼 있는 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에 산적해 있는 그 징계 안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자 이러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그 묵혀왔던 몇 년 동안 묵혀왔던 것들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김남국 의원 처리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그 말씀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박덕흠 의원이 나오는데 수사 결과 죄가 없다고 밝혀진 것을 가지고 윤미향 의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걸 섞어서 그거 먼저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절차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좀 짧게 단축해서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처음 윤리에 제소할 때 징계 그 내용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하자고 윤리에 특위에 제소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내용 자체가 부실한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실은 진정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김남국 의원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또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는 심사자문위원회가 보통 한 달 이내에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약 6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거냐? 이런 국회의원의 제명권은 국회가 생긴 이래 단 한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요.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까지 거론되는 이 심사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또 그 증거를 또 확인하고 또 본인의 어떤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 국회 지금 우리 여러 언론에서 정치권과 유메이드 관계자들의 접촉 내용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김남국 의원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 출입 과정에서 보면 여당 의원들하고의 어떤 면담 기록은 있지만 김남국 의원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이런 업계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그냥 10일 내에 단죄하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 공정함과 알겠습니다. 이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전체 의원들에게 제기되는 이 코인 이 등록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의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되는 그 기준들이 전체 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 적용하는데 동의하는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엄정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사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입장이지 절대로 감싸겠다라든가 이런 이 윤리 규정을 무력화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출입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만났느냐 접촉했느냐에 그리고 뭐 로비가 있었느냐를 확인해주는 저는 그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코인에 관한 가상자산에 관한 문제 공직자윤리법을 할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만큼은 이번에 바로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자라고 소위와 전체 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했더니 갑자기 민주당이 그러면 뭐 장차관도 다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물타기 비슷하게 해서 결국은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되고 다음번 신고부터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에게도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본인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부르자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걸요? 자, 출석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뭐 징계수위 높아져 봐야 뭐 최대 제명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한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향한 친명계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걱정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일부 의원들이 청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 아니냐.
김남국을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네. 위기 상황이구나. 정치 폭력이거든요. 네. 이 정치 폭력 욕설 그다음에 뭐 조리돌림 당 어른들이 지켜주고 키워주고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이걸 누가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외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대학생위원장은 한참 어리고 당의 후배니까 이런 일 하면은 내가 꾸짖어줘야겠다, 훈계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꼰대 마인드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대학생위원장을 당 대표실 관계자가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경고성의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030 세대를 좀 화나게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찰청에서 만나자. 검찰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압박감을 받죠, 우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당대표실에서 호출을 하면요. 얼마나 압박감을 많이 받겠습니까? 긴장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장소라는 측면. 그다음에 시점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당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고언을 했던 직후에 당대표실에서 호출을 했어요. 대학생위원장을.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굉장한 또 다른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TBC가 보도한 대로 네. 거기서 구체적으로 당의 도덕성 문제 이런 걸 지적한 거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저거는 확실한 경고다. 왜냐하면 그 면담이 있고 나서 양소영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대표실에서 말한 거에 뭐 더 보탤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미 그게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돈봉투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하나 살펴봐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윤관석 의원이 자, 왜 돈봉투 살포를 결심했느냐라고 검찰이 묻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쟁 캠프,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가 아니라 우원식 후보든 당시에 아니면 홍영표 후보든 이 둘 중에 한 경쟁 캠프에서 금품 살포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급하니까 금품을 살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님, 만약 그렇다면 이건 그냥 송영길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민주당 캠프에서도 똑같이 했다. 그럼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한 후보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금품을 살포하거나 어쨌든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것이 그냥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어쨌든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역시 이것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사 변호사님, 이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불리할 텐데 민주당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수사가 이제 얼마나 확대될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랄지 이제 강래호 감사위원 이제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고 일파만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과연 상대 캠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상대 캠프가 그때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홍영표 의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제 홍영표 의원 측의 경선 캠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도 뿌려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째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관련된 어떠한 단서랄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검찰에서는 홍영표 캠프와 관련해서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아마 그 단서적인 것들이 언론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검찰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사건 자체를 마무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증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저 진술의 이 근거를 어디서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백히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다. 예, 윤관석 의원이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당에게도 전혀 근거가 없는 네. 상대 후보에 대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네. 예,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저건 이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홍영표 그 선거 캠프에 네.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결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당이라든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정말 원당치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정근 그 메모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정근 메모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원욱 의원 그리고 또 김영진 의원, 서른 의원, 김병욱 의원, 고영준 의원 모두가 이 문제를 그렇게 이 메모 자체가 있다 손치더라도 본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 소위 말해서 형사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 역시 저는 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형사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계속 의혹 부풀리기 확산을 해 나가는 것은 문제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에 보면요. 네. 뭐 구체적으로 뭐 홍영표 후보인지 우원식 후보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경쟁 후보 쪽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정보를 윤관석 의원이 입수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물론 판단이죠. 검찰의 조사 결과죠. 검찰의 판단이지 윤관석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까 표현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강내구 전 감사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 대화하는 중에 강내구 감사가 윤관석 의원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녹음 파일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부분은요. 네.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정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임박하면 네. 뭐 여기저기 정치 브로커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저쪽에서 돈 뿌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수사하려면 아까 김광산 변호사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문제는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만나고 접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그리고 뭐 해당되는 캠프에서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조사 결과는 아마 다른 캠프에서도 돈이 뿌려진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다급하게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지금 송영길 캠프에서도 돈을 살포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이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다음 달 12일 표결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지금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겠죠. 그리고 아마 두 사람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긴 해도 뭔가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고민에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고 머리야라는 제목의 어떤 사진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일침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조합장에서 선거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주고받잖아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죠? 구속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얘가 전화한 거에 대해서도 방어권인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왜 본인이 그런 말씀하시지 모르겠어요. SNS로 본인 다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법무장관이 뭐 하나하나 답할 필요 있겠습니까? 잘 방어하시면 되죠. 자, 다음 달 12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행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진 잠깐 보시죠. 자,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동영 의원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두 분 의원에 대해서 뭐 동정론도 나오고 하면서 이번에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탈당이지만 뭐 무늬만 탈당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행사에 갔으면 그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이유는 뻔하고 명백하지 않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